뉴욕 한인회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만 달러 모금에 성공하고 오늘 한인회관에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한국 국내 거소 신고증 효력이 7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연방교통안전청에 공항 보안 검색 시간의 단축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2019년부터는 리얼 아이디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퀸즈 블러버드와 힐사이드 애비뉴가 뉴욕시 죽음의 도로로 꼽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달 14일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만 달러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오늘 오전 회관 앞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 앞,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과 한인단체장 등 10여 명이 모여 간단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회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동포사회에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모금 총액이 30만 달러를 넘어섰고 오늘 오전 체납 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30만 불 미납된 세금을 오늘 만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딩이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가압류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보내주신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한인회가 우리 동포 사회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모아진 성금은 총 32만여 달러. 어제 직능단체협의회 회장단이 3,500달러, 내일협회 3,370달러,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에서 7,250달러, 이세종 전 뉴욕 한인회장 5,000달러 등 뉴욕 출신 한국 거주자들이 5,500달러를 보내왔으며 오늘 뉴욕 사무기기가 1만 달러를 도네이션했습니다. 오늘 체납 세금은 납부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재산세가 13만 달러, 그 외에 민승기 전 회장이 체결한 장기리스 계약으로 인한 소송 비용과 계약금으로 받은 25만 달러 등 5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25만 불과 소송 비용 그리고 민승기 씨가 1월, 2월, 3월 착복한 회관돈, 세금돈 그리고 해서 50만 불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체납 세금 납부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인회의 체질 개선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한국에 머물 때 국내 거소신고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이 국내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7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신분증처럼 사용하던 국내 거소신고증 효력이 7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2일 전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한인 영주권자는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거소신고증을 사용하던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후 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도 국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외국민 등록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증은 국내 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때 거주지 읍면 동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하단에는 재외국민이란 표기가 명시되고 한국 내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대 공항에서 보안 검색 시간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 시간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연방교통안전청에 발송한 서한에서 뉴욕 뉴저지 일환 공항 보안 검색 시간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만청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연방교통안전청의 보안수속 서비스를 민간업체로 전격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은 JFK와 라구아디아, 뉴욕공항 등 뉴욕, 뉴저지 일원 주요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개월간 공항에서 소요되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급격하게 길어지면서 비행기를 놓치게 됐다는 승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항만청의 요구에 연방교통안전청 측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만청에 직접 답변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승객들에게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리체크는 보안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가입자는 공항에서 일반 보안 검색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많은 승객들이 프리체크에 가입해 보안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0일 뉴욕공항에서 프리체크 시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2019년부터는 리얼 아이디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뉴욕 공항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최근 국토안보부에 늦어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규정하는 대로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 기존 신분증도 계속해서 발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2019년부터 DMV에서 리얼 아이디법 준수 운전면허증, 강화 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등 용도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 준수 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수수료가 같지만 강화 운전면허증은 $3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공항 등 연방 빌딩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는 운전면허증이나 강화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2020년 10월 1일까지는 공항 등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죠. 뉴욕주 검찰이 맨하탄에 100개가 넘는 주거용 빌딩을 보유하고도 없는 세입자를 괴롭혀온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를 기소했습니다. 뉴욕주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49세 스티븐 크로먼을 사기와 절도 등 20개의 중범죄 혐의로 뉴욕주 대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먼은 25년 동안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맨하탄에 140개 이상의 주거용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입니다. 검찰은 크로먼이 주거용 빌딩을 통해 얻는 임대료 등 수입을 부풀리고 은행에서 $4,500만 이상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사기와 문서 위조, 중절도 등 20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크로먼을 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를 금강으로 생각하는 빌딩 소유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먼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크로먼은 아파트 세입자 중 뉴욕시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는 보너스를 내걸고 동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퀸즈 블러바드와 힐사이드 애비뉴가 뉴욕시 죽음의 도로로 꼽혔습니다. 또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도 최악의 죽음의 도로에 포함됐습니다.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비영리 기관 트라이스테이트 교통 캠페인은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주 각 도로별 보행자 사망 사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퀸즈 블러바드와 힐사이드 애비뉴를 비롯해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에서는 각각 11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세 도로는 뉴욕시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죽음의 도로로 꼽혔습니다. 이어 브롱스의 그랜드 콩코스 도로에서 10명의 보행자가 사망해 2위에 올랐고 플러싱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퀸즈 노던 블러바드와 함께 라커웨이 블러바드에서 각각 8명의 보행자가 사망해 사망자 수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맨하탄 브로드웨이와 3번가, 퀸즈 자메이카 애비뉴, 브루클린 아틀랜틱 애비뉴 도로에서 각각 7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 플러싱 한인타운으로 통하는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를 비롯해 맨하탄 암스테르담 애비뉴, 브루클린 이스턴 파크웨이에서는 각각 6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뉴욕주 전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총 7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속도입니다. 스쿨존 감시 카메라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뉴욕시 정치인들이 감시 카메라를 대폭 증설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비롯한 뉴욕 일원 정치인들과 교통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시내 학교 인근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감시 카메라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뉴욕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데보라 글릭 주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뉴욕주 내 모든 초중 고교 반경 1325피트 이내에 스쿨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비전제로 정책과 함께 스쿨존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학교 주변 과속 차량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보행자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며 스쿨존 카메라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쿨존 카메라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동되고 1회 적발 때마다 $50의 벌금이 차량 등록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자담배 간접 흡연이나 액상 니코틴 흡입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미 독극물센터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액상 니코틴과 전자담배 간접 흡연에 노출된 6세 이하 아동들의 신고 전화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만지거나 입에 문 경우 간접 흡연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액상 니코틴을 삼켜 독극물센터에 신고된 케이스는 총 4,128건에 달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2012년 월평균 14건에서 2015년 월평균 223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대다수의 신고가 액상 니코틴 관련 문제로 어린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일부는 마비와 혼수 상태 등 극심한 케이스도 보고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2월 18개월 된 유아가 액상 니코틴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과 2013년 사이 전자담배 흡연 성인 인구는 2배, 2013년과 2014년 사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는 3배 가까이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월드옥타 LA의 차세대 무역스쿨이 올해로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LA뿐만 아니라 미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행사로 개최됩니다. 노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옥타 LA 주관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차세대 미래 경제인 양성 프로그램 차세대 무역스쿨은 올해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 미 서부 지역을 통합하는 무역스쿨로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올 행사 타이틀도 월드옥타 2016 제13차 북미 서부 통합 무역 컨퍼런스로 명명됐습니다. 통합무역스쿨이라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교육에 치중했던 부분을 조금 떠나서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조금 주안해 주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기존의 차세대 무역스쿨과는 달리 2016년 올해부터 해외 현지 무역스쿨과 모국 방문 교육 등으로 2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치러집니다. 먼저 이곳 LA 지역 교육은 남가주의 명문대학인 페퍼다인 대학 캠퍼스에서 MBA 프로그램 교수들이 무역스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LA 항만청 등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13차까지 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동포사회의 1세들이 고생하셨지만 1세들 이외에 1.5세에서부터 4세까지 차세대들이 아니면 동포 자녀들이 많은 참여를 하여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현지 프로그램은 전 세계 23개 지회 규모로 공동 진행되며 이곳 LA를 비롯해 해외 현지 교육 수료자 중 우수한 인재들은 모국 방문 기회도 제공됩니다.
월드옥타가 13년째 진행해온 차세대 무역스쿨은 재외동포 경제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1.5에서 4세대들에게 무역 실무 교육을 실시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특히 MIT에서 진행하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무역스쿨의 참가자들이 높은 인정을 받는 등 월드옥타 LA의 차세대 무역스쿨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월드옥타는 전 세계 68개 국가, 130개 지회에 2만여 명의 회원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앞기수 선배들 또한 후배 양성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미주 최초 미서부 통합무역스쿨로 거듭남에 따라 지역사회 차세대 경영인들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등 차세대 경영인들의 정보 교류와 공동사업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LA가 차세대 무역스쿨을 13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어져 왔던 12년 동안의 차세대 무역스쿨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덴버 지역의 참가자들을 유도하고 있어 더 큰 규모의 행사로 예상됩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초대형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과 에콰도르 강진에 이어 각지에서는 폭우와 우박, 극심한 가뭄까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나 싶더니 하늘에서 얼음 폭탄이 쏟아져 내립니다. 최대 지름 10cm. 야구공만한 우박의 맹공격에 건물과 자동차 유리창이 와장창 부서지고 건물에 갇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There were probably about golf ball size freaking hail coming through and destroyed our freaking camper. All the windows were broken. 초대형 우박이 퍼붓고 간 자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박 폭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룻밤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휴스턴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집도 차도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We got stuck. Like the water was like up here.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당황한 운전자는 물에 잠기기 직전 가까스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텍사스 카우보이들의 말도 순환을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물에 휩쓸려 떠다니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구조됐습니다. 러시아 지역은 하룻밤새 수상도시로 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곳의 홍수는 폭우가 아니라 빙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내린 데다 떠내려온 빙하 조각들이 물길까지 막아버려 강물이 범람한 겁니다. 재난당국은 수로를 막은 빙하를 폭파시켜 물길을 뚫고 있습니다. 중국 중남부 지역은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초토화됐습니다. 달걀만한 우박이 퍼부으면서 농가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농작물도 직격탄을 맞아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는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베트남 메콩강의 수위는 1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벼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Đông Nam Á này sớm hơn và cái cường độ nó mạnh hơn nó làm tác động lên các cái quốc gia ở trong khu vực sông Mekong. 지구 온난화로 적도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슈퍼 엘니뇨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 한해 지구촌에는 더 큰 재앙이 몰려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제 오리엔탈이라는 용어는 연방정부의 법률에서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연방상원은 9일 아시안을 비롯한 소수의 비하 용어를 새로운 중립적 단어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 법률에서 사용되는 오리엔탈이란 단어는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바꿔 써야 하고 흑인을 의미하는 니그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아메리칸 인디언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규정했습니다.
니콜 H. 김, 케빈 장, 미셸 찬, 사이먼 마 등 미 동북부 7개 주 한인 고교생 32명이 올해 내셔널 메릿 일반 장학생에 선정됐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생들은 2014년 10월 PSAT 시험을 치른 전국 150만 명 가운데 선발한 우수 고교 졸업 예정자들을 3개 분야별로 총 7,5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500달러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재단은 이달 말과 7월 초 4,000명의 대학 후원 장학생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노인 렌트 인상 면제 혜택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 의원 사무실은 최근 랜드로드들이 보습이 공동부담 렌트 인상 프로그램을 신청해 건물 보수에 따른 비용을 세입자의 렌트 인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보습이 공동부담 렌트 인상 통지를 받은 한인들은 추가 인상분을 뉴욕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테네시 대학 경찰은 지난 6일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 신입생 황모 씨를 기숙사에서 상습적으로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경찰은 황 씨의 기숙사 방을 수색한 결과 랩탑 컴퓨터, 카메라 등 고가의 물품 100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